안녕하십니까. 돈 없고 말합시다의 함윤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판매 등으로 소비와 생활 방식에 큰 변화를 맞으면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더불어서 기업들도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사회 시스템 마련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만 최근엔 1,5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비자의 권리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란 주제로 이번 가습기 살균제 판결 결과로 바라본 소비자 보호 대책과 주의사항, 또 최근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문제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이번 가습기 살균제 판결 결과를 어떻게 지켜보셨고, 또 소비자 보호 대책에서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저 같은 경우엔 마스크도 어렵게 샀는데 불량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분통이 좀 터졌고, 소비자의 안전이 달린 일인데 기업들이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이렇게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좀 엄벌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인플루언서라는 사람이 SNS에 올린 것들 그런 거 사봤거든요. 화장품 종류였는데 그거 바르고 난 다음에 트러블이 생겨서 한동안 엄청 스트레스였어요. 과대 광고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것 같아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중고거래 같은 걸 하면은 사진이랑 상태가 다르다든지 해도 판매자가 시침이 떼버리거나 환불을 안 해주면 구매자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소액이라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1심 판결에서 기업들이 무죄가 나왔다고 하는데,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완전 무시한 처사인 것 같고요. 정당한 판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업의 위법을 밝혀내거나 손해배상을 받아내기에는 소비자는 힘은 없으니까 정부나 사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것들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소비자들은 어떤 성분이 위험한지 잘 모르잖아요. 판매되고 있으니까 믿고 쓰는 건데, 어떤 제품이라도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도민들이 바라본 가습기 살균제 판결과 소비자로서 바라는 점, 또 피해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북 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전북 변호사의 공보이사를 맡고 계신 김지윤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소장님, 저희가 네. 잊을만 하면 이 피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참 거의 매일매일 다뤄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넘쳐나는 피해 이야기입니다. 소비를 하면서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데 제일 무서운 피해는 역시 생명입니다. 지금 이 가습기 살균제도 그렇고, 또 경제적 피해, 재산적, 정신적 피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피해자의 마음, 그런 마음들을 듣는 현장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네. 예. 방금 이제 여러분들의 그 도민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직도 우리 소비자단체 할 일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는 저희 창구에서 계속 작년 한 해 동안도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일치를 했었는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간접적으로 피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들은 지금 직접적으로 뭔가 해결을 받으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헌법에 소비자 8대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 아주 그냥 법은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근데 말씀대로 이제 아주 고가의 자동차라든지 아주 고가의 가전제품이라 하더라도요, 만약에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 그냥 버릴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서 그게 인체나 신체에 피해가 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권리가 저는 안전할 권리라고 보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안전한 권리라고 보는데 그 안전한 권리가 지켜지지 않아서 이번에 가습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급발진 사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랬을 경우에는요, 소비자는 안전할 권리뿐만이 아니라 이 8대 권리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바로 보상을 받을 권리예요. 예.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죠. 근데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뭐 저희 같은
이런 단체들이 앞으로 할 일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그 말씀대로 가습기의 그 1심 판결에 예. 무죄 나와 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예. 사실은 저희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소비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이 피해자 가족들하고 서울에서 계속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좀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뒤에서 또 이 가습기 살균제 네. 이 무죄에 나온 것 관련해서도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인 변호사님, 네. 제 법적인 문제로 참 들어가기 전에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죠.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피해자가 보상받을 권리가 말씀하신 대로 8대 권리가 있는데 네. 이게 권리를 행사하는 게 너무 어려운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구매한 물품에서 뭐 제조사의 책임에 의해서 예, 예. 물품 자체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권리를 입증하고 그 제조사의 책임으로 하자가 발생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지난한 싸움을 해야 되고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예. 특히나 이 법원에서의 판결이 참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 SK케미칼이나 애경사나 이마트 1심 무죄 선고가 나와서 앞으로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우리 몸이 증거다, 내 몸이 증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보검 소장님, 네. 소비자 누구나 다 소비자가 될 그러면요.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나 다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되는데 네. 이 피해자가 된 상황 속에서 피해 유형이 너무 다양해요. 네. 지금 뭐 오늘 가습기 살균제나 스미싱, 보이스피싱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네. 그 기타 다른 또 유형들의 피해도 네.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그 자급자족하지 않는 한은 옛날 뭐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쌀부터 생산을 해서 집 짓는 것까지 다 내가 하지 않는 이상은 예, 예. 이제는 뭔가 구매해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작년 같은 그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이제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이제 엄청나게 혼란이 좀 겪었던 부분인데요. 처음에 이제 감염병 이 방역 지침에 따라 가지고 처음에 문제됐던 것들이 이제 결혼식장, 이제 축소에 대한 그런 취소되는 연기, 거. 예, 예. 위약금 문제 이 아하. 부분인데 이 코로나라는 이 19 감염병이 문제를 갖다가 예식장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결혼식을 그냥 한 달 뒤에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이 혼주들의 마음들 이 부분은 이제 동의를 하면서도 너 원래 200명 손님 맡기로 했는데 예, 너 안 예. 와서 우리가 이렇게 손해 보니까 너 100% 손해를 봐야 된다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긴급하게 예식장들하고 어떤 뭐 그 상생 협약을 맺어가지고 예, 예. 조정안을 내놔서 저희가 뭐 그때 뭐 한 100여 건들을 처리를 했었어요. 그때 그렇군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 항공권 환불해줘라, 여행 취소가 아. 됐다, 숙박업소 없었다, 뭐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거의 한 2만 6천 건을 받았고요. 아, 예. 이제 이 뭐 행사, 뭐 각종 뭐 돌잔치 뭐 이런 것들도 뭐 한 2천여 건 받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게 조금 넘어가니까 이제 마스크, 손 소독제 이제 이런 보건용품과 관련돼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발이 막 들어다가요. 예. 아, 또 저 작년에는 너무 속상했던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소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요. 예, 예. 피해자가 거의 한 2,000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막 우리한테 전화해서 항의를 할 때는 마치 전라도 사람들이 다 상습적인 예. 뭐 무슨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니네 지역에서 왜 이게 해결을 못하냐. 아. 니네 지역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가서 방문하고 코로나라는 이런 것들은 깔고는 있지만 왜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대금을 받고 왜 물건을 안 주냐 이거죠. 예, 예. 그것도 피해자들이 20대 이런 층들이 아니고 거의가 50대, 60대, 70대예요. 그래가지고 이 카카오에 그 들어가서 바로 우리 카톡은 지금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단상에 딱 화면에 띄어 있는 거기다 광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이제 신뢰하고. 중장년층들도 예. 이제 접근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중재도 하고 이러다가요. 지금 한 1,000여 건이 지금 미제로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건 안 되겠다. 형사고발을 해야겠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형사고발을 저희가 처음으로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지금 한 저희가 300명이 넘게 저희 지원해주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이 한 달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요. 뭐 개인정보, 형사
고발하는 거 뭐 이게 여러 가지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금 예. 입금한 거 해서 저희가 지금 완성경찰서에 단체 형사 고발 사건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대로 이 그 SNS를 기반으로 하는 이 쇼핑몰 플랫폼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이거에 의한 뭐 여러 가지 그냥 신원 정보라든지 판매자 그렇죠. 그 연락처라든지 이런 게 알 수가 없어가지고 예, 예. 돈은 줬는데 그냥 금방 하고 이제 먹튀하는 거죠. 하하.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것들은 또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예. 상황이라서 뭐 경찰의 도움도 받기도 하고 있지만 여하튼 작년 한 해 동안은 정한 예, 바쁜 한 해였었습니다. 피해 건수도 건수지만 네. 유형도 참 다양하고요. 네.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발열 체크도 다 하셨습니다만 네. 또 가림막도 있습니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가져온 언택트, 그러니까 비대면 또 온라인 방식의 쇼핑몰 여기서 발생하는 피해 참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피해들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진은 변호사님, 네, 전자상거래법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어느 정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 대책이 좀 더 많아져야 되겠고 SN 거래가 좀 온라인 거래가 좀 많아지면서 예. 나오는 이 피해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SNS 플랫폼이 이제 많아지면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다양한 어떤 품목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유형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예, 예. 근데 뭐 피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를 보면 배송 지연, 미배송 사례들,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 철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례들, 예, 예. 그리고 품질이 불량하거나 미흡하거나 그리고 폐업이나 연락 두절 등 이제 뭐 소비자가 돈을 줬는데 뭐 상품이 오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제 뭐 특정 브랜드 운동화를 구입했는데 마감이 너무 불량이라 정품이 의심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환급을 요구했는데 판매자가 공동 구매를 이유로 거부한 사례. 뭐 공동 구매했으니까 환급해줄 수 없다라는 예, 예. 거부한 사례가 있고요. 또 배송 기간이 1년이 지나도 오지 않는 명품 가방에 대해서 또 환불을 요구했는데 연락이 두절된 사례도 있고요. 또 뭐 일주일 사용 후 반품이 된다고 마사지 기계를 다 광고를 해서 판매를 했는데 예, 예. 뭐 반품을 거부한 사례 등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특정 메신저나 아니면 뭐 댓글 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 발생 시에 상대방의 연락처를 아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피해자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예. 물론 이제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은 SNS 플랫폼 운영자가 입점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고 또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 대행 등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피해 구제 신청 대행은 소비자가 작성한 내용을 그냥 담당 기관에 전달하는 것에 그치고 있고요. 판매자 신원 정보 제공도 누락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데 플랫폼들은 SNS 플랫폼들은 어떤 거래 행위들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플랫폼 업체도 거래 관여도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렇죠. 개정안을 마련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예, 자, 피해 관련된 이야기 이제 구체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관련한 판결을 가지고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훈 변호사님, 예. 이 참 입증이 어렵다. 그래서 내 몸이 증거다. 이런 이제 피해자들의 시위를 봤습니다. 법원에서 일단 1심에서 예. 가습기 살균제 관련 회사 임직원들이 전원 무죄를 지금 선고받았거든요. 그렇죠. 최초에 이제 피해자가 법적으로 2011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 맞습니다. 왜 이 피해자들은 또 사망자들은 늘어나는데 1심에서 이 회사들은 무죄를 받았을까? 이제 뭐 감정이 대로 판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네. 판결을 이제 신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 좀 살펴봐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은요. 조금 돌아가서 얘기하자면은 예. 1994년도에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예, 예. 1994년도에 처음 출시가 되었고 1995년도부터 서울대 교수팀으로부터 뭐 쥐를 이용한 시험에서 유해 가능성이 나와서 여러 번 유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 제조 판매가 되었고요. 또 1995년도 11월 달에는 이제 피해 접수 사례 중에 최초 사망으로 추정되는 인과관계가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요. 예, 예. 1995년도에 이미 생후 50일 영아가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번 무죄는 왜 선고가 되었는지 예, 예. 좀 살펴보면요. 이제 기존에 뭐 한번 비슷한 가습기 살균제로 유죄가 나온 사례들이 있어요. 옥시 예, 맞습니다. 예, 예. 옥시에서 사용된 그 어떤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화학 물질이 사용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무죄가 나온 사례에서는 CMIT와 MIT 성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유죄로 인정된 제품에서는 독성 물질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었는데 예. 이번에 그 사용된 제품에서는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글쎄요,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보면 참 당연히 원인과 결과가 맞다라고 보겠습니다만 그걸 또 법적으로 이 판단은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김보금 소장님, 네. 그 어떻게 참 피해자들이 이걸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인가? 네. 인과관계를 어떻게 이거를 화학적인 그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좀 알 수 없는 분야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 잘못된 이 어떤 결과를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만 일반 뭐 시민들도 이제 불특정 다수도 누구나 다 이 해당 피해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공감을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저번에 이 앞전에 판정받았던 옥시하고요. 예. 이번 SK 케미칼하고요. 말씀대로 사용했던 화학약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다르기 때문에 그 아까 이제 폴리헥사 뭐 메틸렌 구아니단이라는 이 예. 저기 그 화학 물질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거 같은 경우는 폐 섬유화에 어떤 증상에 어떤 인지관계가 있다 이거 있었고요. 이번에 판정했던 부분들은 이 폐 섬유화에 어떤 연관관계가 없다. 예. 이제 이게 이제 요지입니다. 요지인 부분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소비자 아까 이제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것도 잠깐 나왔었거든요. 예.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그 물품을 제조, 가공해서 그 물품을 판매를 했을 경우에 어떤 신체나 어떤 그 생명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라는 게 제조물 책임법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 이거 있을 때까지 그것도 이제 그 행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표시상의 결함이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이건 전자레인지에 어떻게 돌리시면 안 됩니다라든지 심지어는 뭘 그 식품을 구매하시면 이건 우유는 유효기간이 어디까지입니다. 드시면 뭐 아프십니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소비자들한테 정보 제공을 하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표시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결문에 이번에 판결문에 49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습기 살균제 참새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가습기의 물에 살균용 화학물질을 녹여 넣어 분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분무라는 건 뭡니까? 가습기에 이 화학물질을 넣어서 살균제를 사용했을 적에 품어서 올려서 나가는 거죠. 예. 품어서 나오면서 그걸 산모라든지 어린 애기라든지 입으로 흡입을 했다는 얘기죠.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인간관계가 없다. 예. 인간관계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전라북도에도 이제 피해자 모임도 있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그리고 환경운동연합하고 같이 활동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예. 여기 보면 이걸 사용하셨던 그 환자들 보면 폐렴이라든지 기관지 확장증 이런 부분들은 꼭 그 부분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요. 어떤 간염이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이런 거 전신에 나타나는 질병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있잖아요. 이게 폐까지 가기도 전에 이거 흡입하면서 폐까지 가기도 전에 이 코 점막에 이 코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점막에 섬유화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환자들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몸 자체가 내가 아픈 이 환자 자체가 이게 증명인데 그 인간관계를 갖다가 딱 폐까지 안 가고 폐에서 문제가 덜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 고발받다가 보면 특히 급발진 사건 다들 들어보셨죠? 예. 자동차 운전을 한 지 20년, 30년 되시는 분이 그렇죠. 아파트 화단에서 그냥 급발진이 그거 못 하십니까? 했는데 이거 누가 봐도 급발진 사고예요. 예. 우리도 전라북도에 한동안 그 사고자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고가 여럿이 있고 똑같은 증상이 나타난 부분인데도요. 이게 이제 소송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피해자가 4천 명인데 네. 사회적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 67만 명까지 피해자를 추산하고 있어서 지금 내가 피해자인지 네. 아닌지를 모르고 그렇죠. 살고 네, 계시는 네. 분들도 계셔서 네. 참 이분들은 뭐 신고를 지금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요. 예,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피해자하고 신고자 사례를 이렇게 보면은 예. 이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뿐이고요. 거의 한 1 내지 2%밖에 불과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이번에 재판에 무죄가 나왔다라고 해서 예, 예. 이 피해자 연대 모임도 있고요. 또 그거 지지하는 여러 가지 예. 단체들도 있고 해서 계속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연대 단체를 통해서 계속 신고하는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막 어느 변호사님은 자녀분이 이렇게 아팠는데 내가 알고 봤더니 이제 그거인 것 같다. 아. 그래서 내가 가서 뭘 도와주면서 너희들 이거 지지하는 것을 도와줄 거냐. 예, 예.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거라는 얘기죠. 이제 와서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신고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것 예. 같습니다. 원인 규명도 중요하겠고 적절한 또 손해배상 피해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좀 통과한 상황이고 해서 김 변호사님 예, 예. 처벌 규정이라든지 집단 소송제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뭐 후속 법안들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좀 현실화가 그렇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급발진 사고나 가습기 사고나 이렇게 피해를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정말 뭐 피해자가 그 존재 자체가 증거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된 이번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나 뭐 관련 개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취지가 문제된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해 사용했고 폐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일단 인과관계를 추정을 하자. 그리고 그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제조업체 측에서 입증을 하자. 뭐 예, 이런 예. 개정안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이제 산재대에서 도입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업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인 상법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 범위 내에서 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뭐 정부는 기업 관련 집단 피해 사례에 대해서 규제 효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또 이거에 대한 좀 반론도 조금 있습니다. 반론도 약간 소개해드리자면은 뭐 이거를 상법에 규정해가지고 산인과 기업에게만 콕 집어서 징벌하는 것은 조금 잘못될 수 있고 이거를 모든 악질적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예, 예. 또 뭐 벌금이나 과징금을 늘리는 방안이 아니라 정말 국가가 가해자에게 돈을 받지 말고 그 가해자의 돈이 피해자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을 아주 높여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예. 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북의 피해자 한 분을 전화 연결해서 그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폰 두 분도 착용하시고요. 함께 말씀 나누시죠. 자, 이효한 전북 피해자 가습기 살균제 전북 피해자 이효한 대표님을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런 피해자 네. 대표를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가족 중에 자녀분이 이 피해자가 되셔서 대표까지 맡으셨네요. 예. 예, 현재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아픔을 좀 안고 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애가 지금 태어나서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지금 이 가습기 질환으로 전부 다 이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 산소를 계속 밤에 넣어줘야 되고 그래서 학교도 지금 그 4학년 때부터 학교를 전혀 못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 대표님의 자녀분은 옥시 기업의 피해자이신가요? 예, 옥시 단독 사용자입니다. 예. 그래도 옥시는 이제 유죄가 나와서 그래도 이 피해자로서 피해를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옥시도 재판 과정에서 그 SK 케미칼이 예. 그 SK 케미칼 그 처음에 그 저기 PHMG를 저기 그 옥시가 원래 옥시가 그 소개해준 그 SK가 그러니까 SK가 옥시를 소개시켜줘 가지고 그 예. 원료 물질이 아하. 책임자였었는데 예. 그 담당자 그 사람이 무죄로 나왔어요. 예. 그렇군요. 원료 제공한 관계가 있는데 무죄가 나왔다. 예. 예. 하도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 예.
예. 지금 SK케미칼 애경 1심 판결이 무죄가 나와서 지금 항의를 하고 계시는데 함께 지금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무죄에 대해서도 참 가슴이 참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예, 예, 예.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진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인정하는 기준, 뭐 또 형사처벌을 인정하는 유무죄 판정 기준이 참 다르고 입증하는 것도 피해자에게 있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증거 인멸을 전부 다 애경 쪽에서 해놓고 예. 재판을 하다 보니 아하. 예.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저희가 그걸 합니까? 다 증거 인멸을 시도해가지고 예. 예.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SK 직원이 아니 애경 직원이 저희 그 단톡방에 들어와가지고 예. 피해자들 단톡방에 들어와서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했고 예. 그 피해자들을 전부 다 그거를 다 들어와서 피해자가 아닌데 예. 가족 중에 피해자가 아닌데 피해자처럼 그 단톡방에 들어와서 피해자들을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전부 다 피해자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다쳤는지 뭐 했는지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해갔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지역 상황 좀 살펴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몇 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250명 정도 됩니다. 예, 그 중에는 안타깝게 사망하신 사망자가 분도 198명이고 아휴, 예. 그러면 혹시 기업 측으로부터의 어떤 보상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시고. 그럼 정부로부터의 보상은 좀 있습니까? 정부로부터 요양생활수당이라고 예. 그 초고도장에서부터 그다음에 그 경도장애까지 예. 4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정부는 이렇게 보상하는데 그 해당 기업은 또 보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참 부분은 또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아마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도 더 많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10년치 자료밖에 없다 보니 예.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달라고 하면 자료가 없어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또 천식 부부는 어떤 보상을 또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폐질환만 지금 보상을 받은 거죠? 아니 폐질환도 폐섬유화만 받고 아하. 뭐 성인 간주성 폐질환, 아동 간주성 폐질환, 천식 이런 거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법원에서 지금 지난 1월 13일에 손해배상 관련 첫 재판이 있었는데 진료 기록을 입증하라고 했다고요. 이 피해자들에게. 정부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것은 역시나 인정되지 못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법부가 정부에 관해서 피해자로 인정을 해줬는데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예. 이제 검찰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으로 갈 텐데 2심 재판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2심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이게 진짜 인과관계가 아니라 정말 내 몸이 피해자인데 지금 현 상태가 피해자인데 이걸 피해자라고 아니라고 하면 저희는 그냥 돌연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정말 저희들이 몸의 증거라는 거를 정말 재판부가 이거를 해가지고 정말 그 가해 기업들을 정말 처벌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바라보는 또 함께 간병해야 되는 가족들 어찌 보면 이런 심리적인 지원이랄까요? 물론 경제적인 지원도 있고 치료도 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하루하루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여기에 또 법적으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까지 참. 예. 제가 지금 한 말씀 더 올려도 될까요? 예. 정말 저는 저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 국회의원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가지고 정말 피해자들이 정말 일상생활로 돌아가게끔 예. 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10년 동안 지금 환경부 말만 믿고 환경부는 정말 증거인멸 전부 다 했습니다. 환경부 최모서기관 예, 그 재판부 아시죠? 예. 어저께 항소받은 거 예, 고등법원으로 보낸 거 그렇게 환경부가 그런 잘못을 했어도 있잖아요. 예. 정부나 국회나 전부 다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를 정말 이걸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피해자들의 몸을 진짜 이 아픈 몸을 가지고 정말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치료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정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냥 요양생활수당비하고 치료비만 줄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에요. 예. 참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될 지금 이제 당면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무관심 속에 있는 거죠, 거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저기 제가 또 한 말씀 더 올려도 될까요? 예. 저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희들 청와대로 불렀거든요. 예. 예. 그 청와대로 불러서 저희 눈물을 닦아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예. 피해자들을 볼 때. 예. 예. 진짜 문재인 대통령한테 바라는 건 정말 피해자들의 정말 눈물을 정말 이제는 임기 기간 동안에 정말 이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전북 피해자 이요환 대표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김보훈 소장님. 네. 참 아픈 사람 마음을 누가 합니까? 그 아파봐야 아는 거잖아요. 네. 뭐 특히 그 부모가 아니라 자기 자식이라든지 막 어린 아이를 낳은 그렇죠. 그 산모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100여 명이 넘게 돌아가셨는데요. 예. 이게 지금 특히 문제는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 2개월 전에요. 이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이제 업무가 이제 마감이 된 거예요. 종료가 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오직하면 1월 15일 날 성명서 내고 하면서 이 사회적 참사 특조위를 부활을 시켜라. 예. 이 부분은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했었거든요. 이거 이제 누가 나서서 아까 말씀대로 무관심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 앞전 국회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이제 국회 들어가면 자기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해서 저희가 그 국회가 개회되기 그 전날 저희가 막 긴급하게 전주에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올라가셨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법안은 발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실행이 되는 이 과정에서는 또다시 이제 무관심이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까지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여하튼 끝까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SK케미칼 애경 사건 2심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김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제가 감히 뭐 조언 드릴 건 없지만요. 예. 피해자들이 이제 성명서를 인용하자면요. 피해자분들은 정부에서 뭐 나가지 말라는 국가에 가서 병을 걸려온 것도 아니고요. 또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범죄를 저지르다가 병을 걸린 것도 아닙니다. 예. 국가에서 허가한 기업에서 판매한 제품을 갓 태어난 가족을 위해서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끔찍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재판 과정을 보면은 1심 판결문을 읽어보면은 거기 기재된 무죄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무죄 이유들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그리고 법조인의 관점에 따라서도 이 무죄가 유죄로 바뀔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조언을 많이 받으셔서 예. 꼭 그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판결이 상도심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터놓고 말합시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 그리고 전북 변호사회 김지윤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습기 살균제 이후에 또 살펴봐야 될 또 다른 유형의 피해, 특히
특히 보이스피싱, 스미싱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야 될 텐데 소장님 한국 네. 소비자원을 사칭한 문자도 있어서 참 아니요, 예.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게 예. 막 저희 단체도 스칭을 하고요. 뭐 어. 소비자정보센터 예. 그러니까 당신이 회의에서 뭐 얼마 결제를 했는데 안내드립니다 하고 우리 단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황당하니까 그렇죠. 저희한테 접수되는 사례들이 원장을 보니까 막 50건, 57건씩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바로 보도자료를 냈었거든요. 예.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스미싱이라든지 이제 그게 엮어가면 보이스피싱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예. 절대 어떤 개인이나 이런 결제한 부분을 어떤 국가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가 나서서 당신은 어땠습니다라고 안내하는 일은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거 해서 이제 어머 하고 이제 거기 전화번호 누르고 예. 거기가 통화된 사람들은 이제 내 정보 빠져나간 거 아니냐. 예. 나는 주민등록까지 알려줬다. 아주 놀래가지고 이제 전화들 오시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제 갈수록 이렇게 그냥 사기성들이 막 너무나 막 진흥화돼 가서 저희들도 참 두렵기는 한 부분인데요. 예. 이런 것들 누르는 자체, 링크온 자체만 해도 그렇죠. 대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정말 우리 김제 지역에서 그 보이스피싱 때문에 청년, 20대 그 청년이 그 죽었던 그런 사건도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가 이렇게 그냥 참 기가 막힌 이런 새로운 세대에 살면서도 그렇게 또 사기치고 이런 곳에도 넘어가서 목숨을 예. 담보로 하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슬프고 고발받다 보면은요 정말 속상할 때가 많아요. 전라도 경찰청 그 여상봉 계장과 페트롤 전북에서 이 관련해서 인터뷰를 나눌 때 그 계장님께서 하루에도 3천만 원씩의 피해자가 전북에서만 발생한다. 그래서 이 많은 우리 도민들께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뭐 이런 사기 관련해서 절대 속지 않을 거야라고 합니다만 이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서 네. 피해자가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북경찰청 수사이기 유성민 팀장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전북의 보이스피싱 또 발생 건수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현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작년 한 해 도내에서는 모두 621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는데요. 피해 금액으로 따지면 약 123억 원에 이릅니다. 예. 이는 전년도인 2019년에 비해서 발생 건수는 36%, 피해 금액은 20.6% 감소한 수치인데요. 예. 범정부 차원의 각종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 그리고 강력한 단속 등이 그 효과를 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래서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른데요. 전체적인 피해가 감소한 반면에 범죄 수법은 더욱 치밀하게 진흥화되면서 그렇죠. 건당 피해 금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작년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건당 피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보이스피싱 한 건당 1,988만 원의 피해가 아이고.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 이는 2019년에 비해서 약 24%가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예.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입금해라. 또 보내야 된다. 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 현금으로 2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 싶기도 하고 물론 다 이게 또 다른 대출 형식으로 어떻게든 보내고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이스피싱 그게 이제 기관 사칭형이 있고 또 대출 사기형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하시더군요. 네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크게 기관 사칭형과 대출 사기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기관 사칭형은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 같은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접근하는 유형인데요.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자산보호가 필요하다면서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예. 이와 달리 대출 사기형은 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접근하는데요.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으라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대부분 예금이나 현금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신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서 소액결제 인증번호 또는 상품권 핀번호 등을 요구하는 수법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점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연령대로 보면 뭐 어르신들이 많이 이 피해자가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고령층에서, 그리고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은 대출이 많이 필요한 40, 50대에서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해자 유형을 분석해보면 대출 사기형은 여전히 40, 50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사칭형의 경우는 주 피해 대상이 고령층에서 20대 젊은 층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을 미끼로 이 또 사기도 있고 뭐 저희 방송에 나오시는 출연자분의 자녀분이 또 그런 피해자가 돼서 참 그 상황을 생생하게 들었는데 그 보이스피싱 누구나 다 이제 이거 다 사기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가 이렇게 발생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범죄 수법이 계속 진화하면서 새로운 신종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휴대전화에 전화 가로채기 앱 같은 악성 앱을 설치한다든지, 검찰청 공문이나 은행 명의의 대출 성한 증빙 서류를 위조한다든지, 심지어는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가짜 검사실을 차려놓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범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점점 그 달콤한 유혹에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처음부터 아예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이런 피해를 입을 경우에 원금을 돌려받는 그런 가능성, 또 돌려받은 사례도 있습니까? 피해 금액이 계좌에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면 피해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 개정되면서 계좌에 피해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매우 간소화됐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 금액이 이미 계좌에서 출금된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총책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고 그 밑에 현금 전달책, 수거책 같은 하부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한다고 해도 피해 회복이 어려워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예방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돈 입금하라고 하면 무조건 여러분 입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미싱 살펴봐야 될 텐데 최근에 보면 이제 재난지원금 미끼로 문자 스미싱도 상당히 새로운 수법으로 지금 많은 피해자를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개인정보 등을 빼내가는 사기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기 문자 내용을 보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온라인 상담을 해주겠다면서 문자에 기재된 인터넷 주소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가짜 긴급재난지원 안내 사이트로 연결되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가기 때문에 이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문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송하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문자 메시지는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절차 진행을 하기 위해서 특정 앱을 설치하라거나 개인정보 또는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당연히 없기 때문에 인터넷 주소가 첨부된 재난지원금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 재난지원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현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또 다 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클릭을 하는데 절대 링크를 해서 이렇게 클릭하게 하는 경우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라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이나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 입력했다고 통장에서 돈이 바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체가 되는 그런 게 되는 겁니까?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뭐 제2차 범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바로 뭐 그쪽에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돈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각종 여러 가지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입금하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속지 않기 때문에 현금 전달책을 통해서도 받는 경우가 늘어나서 이 지금 젊은 20대 청년들에게 고수익의 어떤 아르바이트로 지금 뭐 이렇게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액 알바, 그러니까 주어진 업무에 비해서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알바 같은 경우는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죠.
자, 이제 이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서 신종수법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 도민들은 나는 절대 뭐 속지 않을 거야. 피해자가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생각을 하십니다만 막상 다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북 경찰청에서 더 아마 이 대응을 발빠르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당부하고 싶은 말씀, 또 이 피해자가 됐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 말씀해 주시죠. 네, 전북경찰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전화금융 사기 등 주요 사기 범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부서 등 도내 모든 수사 기능의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하게 되는데요. 국내외 범죄 조직원 검거는 물론 대포통장, 대포폰 같은 금융통신 매체 공급업자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스피싱은 일단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피해 예방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에서는 전화만으로 어떠한 명목의 돈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이런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돈을 송금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서 계좌 지급 정지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짜 택배 배송 확인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스미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참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 주변에서는요, 그 SNS 상에서 문자를 이제 서로 친한 친구인 줄 알고 주고 받았는데 너무나 자세한 상황을 알고 있어서 나중에 그래서 네네.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송금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또 사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정말 눈으로 보고 정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금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경찰청 수사 2기의 유성민 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아주 소중한 정보를 전해주셨는데, 김보근 수장님도 이런 전화나 문자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 보이스피싱이 한참 초창기 시작이 됐을 적에는요. 이제 전화 오면 뭐 여기 검찰청인데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저 검찰청 근무하는데요. 그러면 딱 끊어버리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하는데. 네, 그리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참 교육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요즘의 수법은 더 다양하기 때문에 뭐 오기는 하지만 심지어는 저희 직원들 간의 네이트온으로 이렇게 업무 주고받고 하잖아요. 하는데 막 갑자기 직원이 제가 그 전체 실무자들에게 도서상품권 50장 요청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이제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빨리 그거 다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것도 오고, 그게 조직 안에서도 이렇게 침투가 돼가지고요. 그 네이트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해서 뭐 말씀대로 친구분이나 얘가 이게 도서상품 50권이 진짜 필요하네? 그럼 얼른 결제해서 줄 수도 있잖아요. 회계과나 이런 데서는요. 그래서 안에서 하는 일도 믿을 수가 없이.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참 발생하는 상황, 그 허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뭐 전문가시기 때문에 절대 피해를 안 당하실 것 같은데. 따로 그런 문자들은 받긴 했는데요. 처음부터 믿질 않고요. 그리고 전화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전화도 몇 번 받아봤는데 바로 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피해자가 이제 법적으로 소송하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이게 개인이 참 담당하기,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일단 신고를 하고 그 단계까지만 가는 것이지, 뭐 가해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걸 또 법적 소송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배후에 있는 가해자를 찾기는 너무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그 중간 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포 통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포 통장 명의자들을 상대로 뭐 고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는 더러 있는데요. 그 대포 통장 명의자들도 과거엔 그래서 한창 뭐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대포 통장 명의자들을 상대로 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뭐 지금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요. 그분들도 그렇죠.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죠. 예, 소장님, 우리 지역에서 전통시장 상인들 대상으로 대출 사기도 있었죠. 네, 그러죠. 또 RPC 네. 미국 종합처리장을 상대로 쌀 네. 사기도 있었죠. 참 네. 다양한 형태의 사기들이 많습니다. 네,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그 전통시장 상인들 딸아이 결혼 자금 만들려고 고수익을 믿기로. 막 그런 막 사연들이 읽다 보면 예. 좀 미리 좀 한번 짚어보셨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평생을 네네. 모아놓은 돈을 이제 고금리로 그러죠. 돌려준다고 하니까 네네. 그냥 거기에. 믿고 네. 그밖에 없고. 자, 이제 여러분 모두가 소비자이면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 맞아요. 좀 중요한 점 말씀해 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뭐 대학 입학은 아니지만 시기가 이제 3월부터 그렇죠. 입학이잖아요. 예. 지금 이제 고3 아이들이 이제 가정에서 있는 시간도 많아질 거고요. 이러는데 예. 예를 들어서 민법에 의하면은요, 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라고 하면 보호는 받았어요. 그동안 어떤 결제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대학 사이로 가고 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성인으로 가는 그 단계에서 이런 것을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또 이제 그렇게 해서 교육도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또 소비자 주권 시대라고는 하지만 방금 나왔던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먼 것 같기도 하고 이 일을 계속 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아까 이제 집단소송법이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뭐 확대 이런 거 나왔고요. 저희가 이제 소비자 3법이라고 해서 저도 국회에 가서 계속 이제 집회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비자 권익증진 기금이라는 거예요. 뭐 공정이라든지 이런데 잘못하면 기업체에서는 벌금 요청해서 그게 그냥 국고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소비자들이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 그분을 갖다가 지지하고 변호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전주시고 전라북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그 소비자 권익증진 기금들을 이런 걸 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확대됐으면 참 좋겠다. 알겠습니다. 김지은 변호사님, 좋은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오늘 좀 가슴 아픈 어떤 참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요. 정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의 경과를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제 피해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안이 단순히 인과관계가 인정되냐 안 인정되냐 이 문제를 떠나서도요, 또 증거인멸이나 연구 자료 위조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의 경과를 지켜봐 주시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해자들의 보상과 또 피해자들의 치료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자체가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사기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예방을 잘 하시고 속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의 김보금 소장, 그리고 전북변호사회 김지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